이 도면을 이용한 거는 앞에 거는 사실은 도면이 없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 쓰시는 거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부터는 이 머신 가이던스 레벨기에 대한 풍선도 만들어졌고, 설계 때부터 아마 설계 도면도 그거를 반영을 해서 아마 앞으로는 만들어질 거거든요. 지금도 일부는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면이 있으면 앞에 것들을 상당 부분 안 해도 됩니다. 도면대로 작업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럼 지원되는 도면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설계사에서 그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가지고 계신 그 도면이 파일이 DWG 파일입니다. DWG 파일. 그걸 받아보시면 그 USB로 달라고 해갖고 받아보시면은 DWG로 되어 있어요. 근데 DWG는 레벨기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라이카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캐드 파일. 캐드 파일이라고 하면은 DWG, 그냥 기본이 DWG예요. DWG. 근데 그거는 레벨기에 바로 넣을 수는 없어요. 라이카 레벨기에서 지원하는 거는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제일 이제 좋은 게 DXF하고 랜드 XML이라는 건데, 랜드 XML도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DXF는 DWG 만들 때 이거 그냥 클릭 몇 번만 하면 이게 이리로 바뀌어요. 클릭 몇 번만 하면. 이건 굉장히 쉽게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추가적인 작업이 뭔가 따로 필요하지 않아요. 이건 그냥 바로 바꿀 수 있는 거라서 DXF 파일이 이제 지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현장 사무소에서 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겠죠. 도면 달라는 것도 잘 안 줄 것 같은데, 그죠? 어떻습니까, 사장님? 아는 데면 주는데 처음 가고 이런 데는 안 주죠. 그죠? 그래서 그냥 도면을 그냥 달라고 하세요. 도면 달라고 하면은 이걸로 줄 거예요. 이걸로 넣어 줄 거예요. 그러면 이 변환하는 거는 별거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해드릴 수 있어요. 저희가 해드려요. 저희한테 그냥 USB로 뭐 카톡으로 주든지 메일로 주시든지 하면은 저희가 이거를 바꿔드려요. 이걸로. 현장에서 그냥 DXF 파일로 주세요라고 해도 못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설계한 데하고 시공하는 데가 다르기 때문에 그 현장에 있는 분도 시공을 하시는 쪽이라서 그거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도면을 달라고 하셔가지고 도면을 받으면 그걸 저희한테 그냥 통째로 넘겨주시면 저희가 그걸 DXF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만들어 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그 확장자, 그러니까 파일 형식이 그렇다는 거고, 중요한 거는 뭐 DWG든 DXF든 랜드 XML이든 그 안에 들어있는 치수가 정확한 치수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치수가.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받아본 도면들은 치수가 꽤 정확하게 대부분 다 들어가 있는데, 옛날에는 그냥 종이로 출력해서 그냥 볼 목적이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숫자로 적혀 있는 거는 예를 들어 100이라 적혀 있는데 실제 전자 파일로 열어서 두 개를 찍어 보면 100이 아니고 뭐 1000일 수도 있고 10,000일 수도 있고 뭐 그래요. 전자로 그 캐드를 열어갖고 찍어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값들을 또 맞춰주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좌표계도 어느 기준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기준점 대비 100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준점이 그냥 그거 만들 때 그냥 자기가 아무 때나 찍어 놓고 숫자로 그냥 100을 써 놓으면은 실제 여기 넣으면은 예를 들어 의왕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주도에 가 있어요. 제주도 도면이 원점이 안 맞는 거죠. 그런 것들도 저희가 작업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도면을 주시면 DXF로 바꾸는 거하고 그 좌표계, 그러니까 원점 맞추는 작업하고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해드려요. 좌표계가 뭐예요? 좌표계, 네, 원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좌표계가 이제 3개, 4개 정도 있거든요. 그냥 기본적으로 아무 말도 없이 그냥 한다 그러면 3, 4개 중에 한 개예요. 동부 원점, 중부 원점, 서부 원점, 그 다음에 저기 한 개, 독도 쪽에 있는 거 하나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4개, 3개, 4개가 기본이고, 그런데 어떤 현장은 자기네들 원점을 따로 잡아요. 예를 들어 지금 부산에
에코 델타시티라고 신도시 크게 조성한 데 있거든요. 자기네 현장에 좌표기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 좌표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기네들 도면을 다 그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좌표기를 맞춰가지고 그림을 그려줘야 내가 내 레벨기에 딱 올렸을 때 그 정확한 위치가 딱 올라와요. 안 그러고 동부원점이나 중부원점 하면은 그래도 예를 들어 부산인데 서울에 가 있든지 강원도에 가 있든지 그럴 거야. 일반적인 설계사무소에는 좌표계 저런 거잘 신경 안 쓰고 그냥 그리고 쓰죠. 신경 쓰고 그러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받으면 대부분 맞아요. 근데 아주 그러니까 설계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들의 설계는 사실은 한참 전에 이루어진 설계거든요. 한참 전에 설계 도면 자체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신경 안 쓰고 만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배단을 해줘야 돼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배단을 해드린다. 다만 이거 나 3D로도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하시는 사장님들이 있거든요. 3D로도. 근데 3D로 만드는 거는 또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3D로 만드는 거는 공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전문 인력도 붙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3D로 만드는 건 보통 건설사하고 따로 계약을 다시 합니다. 이거를 여기서부터 이만큼 3D 전환하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까 정부 그 표준 시방서, 표준 품셈 나왔다고 했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도면의 전환 설계, 그러니까 2D에서 3D로 전환 설계하는 것 등은 비용을 별도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비용은 따로 잡히는 거예요. 따로. 그건 따로 계약을 해서 해야 돼요. 왜냐면 그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2D를 3D로 바꾸는 거. 근데 2D 도면만 있어도 실제로 사장님들 작업하기는 엄청 편리하세요. 엄청 편리하세요. 왜냐면 내가 우수관로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보고 우수관로 시작점을 알 수가 있거든요. 장비를 끌고 거기 가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 여기가 시작점이다. 내가 도면 위에 장비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여요. 가가지고 요 바가지를 여기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시작점인 거예요. 단지 모르는 건 레벨값만 모르는 거예요. 레벨값. 여기 도면에는 보통 레벨값이 없거든요. 레벨값이 빵으로 되어 있어요. 레벨값만 들어가 있으면은 진짜 더 편한데 레벨값은 그냥 빵으로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 근데 요 위치는 알 수 있으니까 여기 가갖고 측량사나 아니면 현장 관리자가 여기 레벨값 몇 수로 파면 된다고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 것까지 9배 2%로 쭉 가면 된다고. 그러면 엄청 쉽죠. 도로 모델을 이용해서 여기 찍고 레벨값 넣고 여기 가가지고 찍고 레벨값 넣고 만들면 그냥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그냥 쭉 작업하시면 되는 거예요. 2D 도면만 해서도 엄청 편해요. 그래서 2D 도면까지 지원해 드리는 거는 저희가 해드릴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어떻게 보이냐? 이거는 요거는 저기 김용국 사장님 지금 작업 들어가시려고 하는데에서 받은 도면을 한번 올려본 거예요. 이렇게 도면이 보여요. 잠시만요. 이걸 좀 더 큰 면으로 바꿔볼게요. 이런 식으로 큰 화면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축소를 딱 해보면 지금 이건 시뮬레이터니까 장비가 안 움직이는데 실제 사장님이 장비를 타서 움직이면 이 장비가 이 도면 위에서 막 이렇게 움직여요. 기어다녀요. 이렇게 쫙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작업할 내용을 아침에 뭐 관리자하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수관로 작업을 해야 된다. 아니면 도로 이거 나라시 작업을 해야 된다. 평탄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도면 보면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레벨값 얼마로 작업을 하면 되냐고 서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찍어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찍어서. 오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게 아까 예를 들어 이
이게 이제 우수관로다, 우수관로 라인이다, 선형이다. 그러면 여기를 이건 레벨 값은 없다고 했어요. 대신에 이걸 꾹 누르면은 여기에 동그라미가 치면서 제일 가까운 게 위로 해서 나와요. 그래갖고 이걸 클릭하면 선이 색깔이 딱 칠해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바꾸면 바뀌거든요. 요거를 높이 값은 이걸 따라가면 안 되니까, 이게 높이 값이 없는 도면이니까 이거 말고 좌우를 이거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좌우 내 바가지부터 이 라인까지 얼마가 떨어져 있는 걸 아니까 높이 값만 내가 입력을 해갖고 그냥 작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선형에서 떨어진 예. 그렇게. 시세계가 지금 아니 근데 제가 그런 걸 직접 해서 제가 느껴야지. 앞으로 기대하는 거는 이제 도면에 여기에 이제 이런 데다가 높이 값을 자기네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한테 전달되는 도면을 보면 이 높이 값이 없어요. 높이 값만 있으면은 진짜 더 쉬워지죠. 높이 값만 있으면은 아까 도로 모델에서 선을 선택할 수 있었잖아요. 이 선을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인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높이 값 맞춰가지고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냥 이걸로 그냥 3D를 바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걸로. 그런데 아쉽게도 현재까지는 높이 값을 들어가 있는 도면을 보기가 쉽지 않다. 그냥 이렇게만 해놓고 이렇게 옆으로 사이드 방향 요것만 해놓고 그냥 평면 모델 만들어서 작업하셔도 돼요. 레벨 값을 알면 굳이 뭐 이거 따라서 이쁘게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그냥 평면 모델 여기서부터 1m 아래까지 파야 된다 그러면 평면 모델로 1m 아래에 그냥 평면 모델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 선 따라만 그냥 작업을 하면 되는 거죠. 좀 얇게 하는 거예요. 저거 얼마? 그래서 사장님처럼 이제 처음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그 현장도 이런 걸 처음 쓰시는 거고 사장님도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처음 하시는 사장님이 딱 해갖고 좋게 되고 이거에 대한 일대를 더 받으셔야 돼요, 사장님이. 이거 분명히 자기네들 하면 자기네들 엄청 편할 거 아니에요? 건설사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사장님은 맛보기로 한 1, 2주 보여드리고 그다음부터는 더 받으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남은 게 저희 아까 테스트 장비가 저기 있거든요. 저 차가 3D 레벨기도 달려 있고 반자동 세미오토라고 부르죠. 아까 머신 컨트롤이라고도 부르고 그게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사장님들 직접 한번 타보시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네. 그거 하고 아마 게임도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